일정 기간 동안에 사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 거기 그 34페이지 딱 중간에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의 개념 있죠? 요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수요 함수가 뭐냐 이것도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런 얘기는 없는데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수요 함수가 뭐냐 하면 어떤 수학적인 표현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량 할 때도 항상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소비량, 판매량 할 때도 항상 어떻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 판매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는 어떤 재화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있죠? 이걸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떤 신도시 예정 지역이 있는데 신도시를 막 지으려고 한다,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림 아파트가 싹 들어선다고 하길래 대림 아파트가 약간 좀 1,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림 아파트. 그래서 요거를 대림 이편한 세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XJ 이렇게 해줄게요. 문제라고요? XJ.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다 대림 아파트 딱 구입하려고 합니다. 딱 구입하는데 대림 아파트의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입니다. 이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Q가 아까 뭐라고요? 수량입니다. 수량. 여기서는 소비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 이거 얘기하는데 그냥 소비량 해줄게요. 그러면 XJ는 뭐예요? XJ? XJ 여기 XJ 대림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대림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는 겁니다. 갑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갑이 좀 1억 갖고 있는데 대출 좀 끼고 이제 아파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 XJ는요? 대림 아파트.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아파트가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매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크게. 알겠나요?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의 소득 같은 거 한번 생각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는 자, 2달 전까지는 여기다 30평을 구입하려고 딱 하고 있었습니다. 30평을 딱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대요.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빌려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소득도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 삼성 아파트도 여기 짓고 있는답니다. 짓고 있답니다. 삼성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니, 요거는요. 그 레미안 아파트. 그래서 요거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전화 딱 했더니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아주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YJ 이렇게 해줄게요. 문제라고요? YJ.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도 소비량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걸 쭉 나열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금리라는 것은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저기다 30평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이자율이 막 폭락했답니다. 그게 낮아졌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더 빌리고 싶어 안 빌리고 싶어요? 더 빌리고 싶어서 평수 늘려서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금 같은 거 생각할게요. 자, 이번에 여기다가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반만 받겠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취득세 부담이 없으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면 선호도 같은 거. 자, 원래는 다른 아파트 구입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대림 아파트가 주말에 연말에 뭐 불의 도끼 성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거 살려다가 저거 살 수도 있겠네요.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광고 같은 거 볼게요. 자,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자, 이 TV를 쭉 보고 있는데 이 그 대림 아파트 광고를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막 방도 보여주고 하는데 갑자기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부셔도 아주 좋고 그죠? 이렇게 그 불도 가스불도 이렇게 막 그 판 위에 뻘겋게 나오면서 불이 켜지는 거 있죠?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고요? 뭐라고 하나요? 인덕턴가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다 막 내부셔도 다 좋고 TV도 막 다 걸려 있고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럼 갑자기 안 살래도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의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고 싶어요? 올라간 다음에 사려고요? 지금 당장 사려고 하겠네요.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사려고요? 어떤 사람은 나 담배 안 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을 가정했을 때 당연히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 펑션에 갖고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를 유식하게 그냥 수요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할 건데 지금부터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 가지 형태로 쪼개 보겠습니다. 요놈과 나머지 요인.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 그리고 요거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대림 아파트 가격 뭐라고요? 이외인. 아까는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가격 아닙니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예상되니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기억하세요? 가격 이외인. 가격이 아주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는 올라갈 걸로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이다. 자, 수요 곡선은 다른 건 다 이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고정돼 있다.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변함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요거는 가격, 요거는요, 수량, 이건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저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30평짜리. 근데 만약에 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이렇게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죠? 신났죠? 그래서 싸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00만 원 정도라면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50평짜리. 자, 다시 할게요. 네. 1,500만 원이라면 몇 평이라고요? 30평인데 1,200만 원 정도라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걸요 디맨드에서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감각적으로 한 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는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죠. 아닌가요? 아니, 일반적인 재화는 가격이 비싸면 덜 살 수밖에 없죠. 주어진 예산으로. 싸면요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 그림에 그린 겁니다. 이거를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감각적으로 그린 거고, 원래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걸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이다, 현시선호 이론이다,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이거를요,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요의 법칙은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하락하면 늘어나죠? 반대로 움직이는 걸요, 반비례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비례한다고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올라가죠? 반대로 가잖아요. 이걸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자, 이게 수요의 뭐라고요? 법칙이다 해줍니다. 수요의 법칙. 그래서 예외가 없는 한 다 이렇게 그립니다. 뭐 예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외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원칙적인 얘기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수요의 법칙은요, 반대 기하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한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요, 개별 수요 곡선과, 자, 시장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자, 개별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요, 개별 수요 곡선.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은요,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요거를요, 시장 수요 곡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갑입장에서, 자, 갑입장, 조 지역에 대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갑과 을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갑과 누구라고요? 을만 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딱 2명밖에 없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이거는 수량, 가격, 수량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아까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 구입하려고 했어요? 자, 이 시험에 나옵니다. 몇 평인지.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점이 찍히네요. 이렇게. 맞지 않나요? 근데 1,200만 원 정도라면 몇 평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게 누구의 수요곡선이라고요?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그 돈이 이 사람보다 덜 있습니다. 좀 덜 있어서, 자, 원래 1,500만 원이라면 20평짜리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20평.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누구의 수요곡선이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는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했죠? 2명밖에 없다고 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친 거 있죠? 요걸요,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먼저, 1,500만 원일 때는, 갑은 몇 평 구입하려고 했어요? 예, 갑은, 자,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죠? 맞지 않나요? 을은 몇 평짜리요? 20평짜리. 그래서 합쳐서 총 시장에서는 50평을 소비하려고 하네요. 50평.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치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80평 정도를 소비하려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뭐 된다고요? 수요곡선.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합친 겁니다. 합친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보다는 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어떤 형태라고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는 자, 저 지역에 아파트 살 사람이,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2명밖에 없을래나요? 문장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요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합쳐야 돼요.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저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요곡선을 그려라. 시장 수요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다른 아파트를 살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수요곡선을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합치게 되면 수요곡선에 어디로 가 있어요? 수요곡선이 저기
어디로 갔을까요? 저 이쪽으로 쭉 가면 뭐 나와요? 양평 나올 겁니다. 너무 뭐 나요? 너무 머네요. 그러니까 자 평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나와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공급 곡선하고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자 공급자는 막 몇십만 평 막 공급할 거 아닙니까?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호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부호를요 몇십만 평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몇백만 평에서 끌어놔야 됩니다. 딱 끌어놔서 나중에 공급 곡선하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모조리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수요 곡선 해주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알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여태까지 이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왔던 겁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왔다고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여태 결론이 요겁니다. 결론이에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요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거 물어봅니다. 해마다.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이건 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오른쪽에 거기 35페이지 딱 중간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경제학은 거의 한 80%가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뭐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소비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데 이거를 그래프에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변하죠.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나머지가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잡을게요. 자, 다시 할게요. 써볼게요. 자,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자와 가격이 변한다.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그 다음에,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변합니다.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집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를요, A점 해줄게요. 무슨 점이라고요? A점. 근데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면 50평 구입하려고 한다. B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A점 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해서 하는 거죠. 하락해서.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올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수요량, 수요 막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냥 소비량의 넓은 의미의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자, 지금부터 이 가격이 변해서 곡선 상에서 소비량이 변하는 거 있죠? 요거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수요량이 변했다. 그러니까 A점에서 B점으로 갔다. 그러면요, 수요량이 증가했다.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가면요, 수요량이 감소했다.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자자. 곡선 상에서 나타나는 소비량의 변화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다시 해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자, 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사람이 2달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입하려고요? 갑입장에서. 자, 가격, 이제 수량입니다. 자,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몇 평짜리라고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라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자, 2달 전까지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아까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어요?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 더 준다고요? 아까 100만 원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더 주니까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라면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돈도 많이 버니까 대출 좀 많이 끼고서 40평짜리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00만 원 정도라면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60평짜리 구입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보니까 저기 소득이 변해서 그런 거죠? 변하죠? 지금까지는 얘네들은 외생제로 주어졌다고 가정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셨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더블로. 금리가 폭등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빌렸다가는 나중에 월급 200만 원 타서 이자밖에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을 조금밖에 못 빌리겠네요. 안 그런가요? 이자가 너무 비싸면 돈 벌어서 은행에다 다 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수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자가 금리가 폭등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원래 1,500만 원일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2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 50평짜리 구입하려다가 40평짜리 구입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D2라고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왼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예요? 저기 금리가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금리가 이자율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전에 약간 틀리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금융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변하게 되면 뭐가 변한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지금부터 D에서 D1으로 이동했다. 이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줘야 돼요. 반대로 D에서 D2로 이동했다. 이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줘야 됩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자, 가격하고 수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 이때 이거 한 겁니다.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을 좀 알아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상식적으로.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삼성 아파트 가격이 싸면요, 대림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요, 감소하겠네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 뭐 하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다 모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때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어디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인하됐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을 우측, 왼쪽을요, 좌측.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무조건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우측은 오른쪽, 좌측은요, 왼쪽. 오른쪽, 왼쪽. 어떤 사람은 위, 아래 그러는데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위, 아래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대림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호도가 좋아졌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안 살려도 살 수 있고. 자, 광고가 많아졌다. 그럴 경우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 생산자 입장에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니까 내가 좀 더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거라고 했죠. 그쪽에서는 별도로 생산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광고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딱 하니까 더 사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광고가 많아지면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죠. 이게 답니다. 단데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아서 그래요. 조금 한 5% 정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6페이지에 보시면 딱 중간에 수요의 결정 요인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밑에 1번에 헷갈리니까 1번은 다 지우세요. 다 그냥 지우세요. 자,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그냥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부터 2번부터 자, 그 8번까지 2번부터 8번까지 있죠. 요거는 지금 요 얘기 한 겁니다. 이거 한까 집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읽어도 상관없고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얘기할 게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조금 할 얘기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까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 갔냐면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할 얘기가 좀 남아서 그래요.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할 얘기가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할 얘기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길까요? 할 얘기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아까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죠. 그죠? 근데 어떤 제한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안 살려고 하는 제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런 대림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는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오히려 안 살려고 할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 시장 전체는 안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아니면 자, 무슨 얘기 하겠죠? 어떤 제한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제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관련돼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과 관련돼서 자 소득 관련돼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요 고급 아파트입니다. 고급 아파트 대림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 자 그리고요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요 자, 저급 아파트 이렇게 해볼게요. 달동네에 있는 무슨 아파트라고요? 저급 아파트. 그 다음에 요거는요 겨울철에 석유 같은 거 한번 생각할게요. 요거는요 연탄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연탄 물론 상대적인 건데 자, 이 석유라든가 연탄 같은 석유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석유 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증가할 거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연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자, 연탄 뗐다가는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연탄가스 맞고 그죠? 위험하게 모이고 그리고 따뜻하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안 살려고 하겠네요. 돈도 많이 버는데 뭐하러 삽니까?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제한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한은요 소득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제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을 붙여본다면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제를 열등제다 해줍니다. 열등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공부의 핵심은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공부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정상제이다. 정사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 좌측? 우측.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연탄 같은 열등제이다. 열등제이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보내야 되죠. 근데 달동네인 저급 아파트는요,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뭐 헷갈리나요? 하나도 헷갈려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하나. 아니, 이게 석유다. 석유는 겨울철에, 석유는 이제, 여기 보일러 같은 거 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막 증가하죠?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소득이 증가하면 떼려고 안 떼려고요? 안 떼려니까 감소할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그죠? 오케이. 나는 연탄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꾸 본인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좀 알아볼게요. 타 재화의 가격과 관련돼서 조금 할 얘기가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얘기가 남았다.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지금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니,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열등제는요, 어디로 보내라고요? 좌측으로. 이게 이겁니다, 이거. 뭐, 또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 한 3분의 1은 됩니다. 진짜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대림 아파트. 요거는요, 요거는 삼성 아파트라고 시작. 삼성 아파트. 그러면, 대림이나 삼성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고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긴 것도 비슷하답니다. 내부셔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얘나 만족감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에는 차이가 없다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굳이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요? 싼 거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삼성의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삼성의 가격이 올랐다면 삼성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삼성 안 살려고 하고 상대로 싸진 대림을 더 살려고 하겠죠? 대림과 삼성이 있었는데 삼성만 올랐습니다. 그럼 삼성 안 사고 대림을 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을 대림으로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놈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상대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놈을 어떻게 사고요? 더 사려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얘는 오비 맥주입니다. 무슨 맥주라고요? 오비 맥주. 얘는요 하이트 맥주라고 치자. 자, 오비나 하이트나 오비나 하이트나 만족감은 그 차이가 없다고 치자. 그러니까 맛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가정해보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 오비를 먹으나 하이트를 먹으나 맛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가격이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답니다. 하이트 가격이 오르면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갑자기 이것만 오르면 안 살려고 하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오비를 더 살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하이트를 오비로 대체한 꼴이 되는 거죠? 요거를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 대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제라고요? 대체제. 그러니까 항상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 하이트 입장에서는요 오비가 대체제인데 무조건 문제에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무조건 오비하고 하이트만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죠. 하이트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제라고요? 오비가 대체제인데 오비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하이트 더 사고 오비는 안 살려고 하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간다고요? 오비하고 화이트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거 시험 보기 전까지도 한 40%는 무슨 얘기 모릅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뭐라고요? 만족감이 비슷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만족감이 비슷하면 상대적으로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놈 대신에 싼 걸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제가 경험상 40%가 넘어갑니다. 자, 문제 풀려면 못 풀어, 이거. 못 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재화에 있어서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무조건 뭘 써놓으라고요? 오비하고 화이트만 써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비 입장에서 화이트가 대체제죠? 화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죠?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됩니다. 자, 다시 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면 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커피입니다. 커피고 요거는요 프림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커피에다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커피에다 뭘 타먹어요? 프림.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그리고 자판기 커피라든가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프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요즘의 커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 생각하지 마시고 80년대, 90년대 커피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커피잔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같이 생긴 손잡이가 딱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여기 받침대가 딱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어떻게 타냐면 맥스웰 하우스 커피 한 수저. 무슨 커피라고요? 맥스웰 하우스 커피. 그리고 동서 프리마라고 있습니다. 동서 프리마 2숟가락. 한 숟가락은 안 돼요. 몇 숟가락이요? 2숟가락. 그리고 백설표 설탕 한 수저. 반드시 무슨 설탕이라고요? 백설표 설탕 한 수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수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만 커피로 완성이 됐던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며느리가 요즘같이 블랙커피 이렇게 시큼한 거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이거 들고서 아버님 이거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노하시면서 이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확 벗습니다. 며느리. 진짜입니다. 내가 야만이냐 이런 거 먹게 이렇게.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커피 먹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가서. 아버지한테.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커피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커피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프림이 있어야 됩니다. 프림이 있으려면 커피가 있어야 돼요. 얘는 함께 이렇게 소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얘가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죠? 같이 따라 붙는 겁니다. 따라? 얘가 제주도 갈 때 얘도 같이 제주도 가는 겁니다. 얘가 서울 간 다음에 얘도 어떻다고요? 같이 서울 가는 겁니다. 얘가 서울 갈 때는 부산 가려고 하죠? 그죠?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얘가 서울 갈 때 얘도 같이 서울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볼게요. 프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프림의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비싸니까? 좀 덜 살려고 하죠? 그럼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덜렁 사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커피도 덩달아 덜 사려고 하겠네요. 반대로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프림 잔뜩 사죠? 프림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커피도 더 사야 되죠?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진다. 이러한 자를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재화의 관계를 무슨 제라고요? 보완제. 그러니까 커피 입장에서는 프림이 보완제. 프림 입장에서 뭐가 보완제라고요? 커피가 보완제. 구분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다가 무슨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커피하고 프림만 써놓으면 됩니다.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재화에 있어서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덩달아 커피도 안 살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재화에 있어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프림 더 사고 커피도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완제 하면 무조건 뭘 생각하고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거 답하시면 돼요. 부동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이렇게 자 받고 소비에도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는지를요 대체제라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싼 놈 소비하겠죠. 이걸요 대체제다. 그 다음에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걸요 보완제다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대체제 하면요 오비하고 화이트 기억하시고 보완제 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요것만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소득과 관련돼서 우리 석유 같은 경우는 정상제라는 겁니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연탄 같은 경우는 열등제죠.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오비하고 화이트를 써놓으면서 화이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화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하고 프림 써놓으면서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안 사고 커피도 정달 안 사려고 하죠. 요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계속해서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제가 첫 번째의 목표가 뭐냐면 목표가 요걸 잘 보면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알겠나요? 위 아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보낼 건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황했던 수요를 마치고 잠깐만 쉬었다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